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서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38쪽부터 41쪽 익힘책 22쪽부터 23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3단원 제목은 계획하고 실행하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를 위한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3단원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다니엘과 유키는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입니다. 두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니엘의 말을 읽어보세요. 네, 그러자 유키가 무엇을 하자고 했어요? 이번엔 유키의 말도 읽어보세요. 네, 두 친구는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글쓰기를 위한 계획을 알아보고 조사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쓸 내용과 글의 짜임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적어 놓은 계획을 개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인사로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쓴 글쓰기 계획표를 살펴봅시다. 장소, 해인사, 날짜,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오늘의 날짜를 넣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점. 해인사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이나 느낌.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잘 따라 읽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쓸 내용과 글의 짜임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인사에서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해인사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세 번째, 해인사에 다녀와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요? 네, 생각과 느낌은 여기 가장 아래에 쓰여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엔 파란색으로 표시된 말을 찾아봅시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네, 맨 첫 번째 줄, 내용과 글의 짜임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떤 말일까요? 내용은 말, 글, 그림, 영화 등의 줄거리 또는 그것들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 되겠지요. 예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동화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 영화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은 짜임입니다. 여러분은 짜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짜임은 조직이나 구성이라는 말입니다. 조직이나 구성. 조금 어렵지요? 예시 문장을 읽으며 한번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전보다 글의 짜임이 많이 좋아졌구나. 글의 짜임이 좋아졌다는 말은 글의 내용도 좋고 글의 앞과 뒤, 앞, 뒤의 내용이 서로 잘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글은 짜임도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양말의 짜임이 촘촘해서 따뜻해. 여러분은 양말이나 옷을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와처럼 가로와 세로로 실이 짜여 있습니다. 짜임이 가로와 세로, 이 짜임이 촘촘하지 않으면 구멍이 커서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훨씬 춥겠죠? 하지만 이 짜임이 이렇게 촘촘하다면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양말과 옷의 짜임은 어떤가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번엔 읽은 글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세요. 1번, 글을 쓰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 쓸 내용, 글의 짜임입니다. 2번,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글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해요? 네, 장소, 날짜,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점, 생각이나 느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부엉이 선생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엉이 선생님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 글쓰기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내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쓰기 계획을 세울 때는 왜 글을 쓰는지,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해요. 네,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어요? 네,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글쓰기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네, 왜 글을 쓰는지,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어려웠었던 낱말,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줄에 계획, 두 번째 줄에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방학을 앞두고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럼 계획은 무슨 말일까요? 계획은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생각하여 정함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생각하여 정함. 예를 들어 방학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못했다. 방학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하루에 책 한 권 읽기, 일주일에 3번 줄넘기 하기.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꼭 맞는 계획을 세우고 지켜보세요. 두 번째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할지 계획은 정했니? 이 질문에 여기 사진 속 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아마도 여행을 가서 수영을 할 계획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계획.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개요는 전체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짧게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제목 아래에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간략하게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네요. 개요.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글을 쓰기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했다. 중요한 사건을 개요로 정리해서 외우는 게 어때? 개요.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자, 마지막 낱말은 보존입니다. 보존은 중요한 것을 잘 보호하여 그대로 남김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잘 보호하여 그대로 남김.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의 문화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문화재 보존에 힘써야 한다. 여기를 보면은 세계에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는 문화재도 있나요? 여기 이 사진에는 없지만 세계에는 더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요. 소중한 문화재를 10년 후 그리고 100년 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보존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글쓰기 계획표를 보세요. 무엇인가 빠져 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개요를 완성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먼저 보기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보기입니다. 참성단은 단군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점이겠죠? 그림을 보면은 여기 있는 산이 바로 인천에 있는 만이산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참성단이 있습니다. 이 참성단에는 바로 이 단군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여기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점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이산 정상에서 본 바다가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이것은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다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만이산 정상에서 본 바다가 아름다웠다.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며 익힘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22쪽입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 봅시다. 첫 번째를 보면 계획과 개요가 있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글씨를 써 보세요. 네, 모두 써보았나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천천히 써도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계획은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생각하여 정함이라고 했죠?
방학 계획, 운동 계획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는 어떤 의미였나요? 전체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뽑아 간략히 짧게 정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존의 의미를 생각하며 바르게 써보세요. 보존이라는 말은 중요한 것을 잘 보호하여 그대로 남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2번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대장경파는 잘 땡땡 해야 할 문화재야. 나도 문화재를 잘 땡땡 하기 위해 노력할래. 빈칸에 어떤 알맞은 말이 들어갈까요? 네, 보존입니다. 두 번째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여름 방학에 무엇을 할지 땡땡을 세웠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계획이 되겠죠? 나는 여름방학에 줄넘기를 연습할 거야. 이게 바로 이 친구의 계획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장을 듣고 써봅시다. 세 번 선생님이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써보세요.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과 글의 짜임을 생각해 봐요.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과 글의 짜임을 생각해 봐요. 마지막으로 들려주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과 글의 짜임을 생각해 봐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과 글의 짜임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잘 썼나요? 혹시 조금 다르게 쓴 부분이 있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고 읽어봅시다. 1번 이 동화책에 땡땡이 마음에 들어. 영화에서 중요한 땡땡을 정리해보자. 무엇일까요? 네, 내용입니다. 동화책의 내용, 영화의 내용, 대화의 내용. 바로 내용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었겠죠? 두 번째, 그래, 땡땡을 표에 정리해보자. 예전보다 그래, 땡땡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 무엇이 좋아졌다는 것일까요? 네, 짜임입니다. 글의 짜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표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 표를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럼 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 기억이 어디에 있었죠? 네, 이 문장 맨 왼쪽 끝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해인사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해요? 네,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점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동그라미 표 해보세요. 첫 번째를 보세요. 해인사를 보고 우리 문화재가 자랑스러웠다. 이 말은 생각이나 느낌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다 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것이라는 뜻일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나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 라는 표현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어때요? 대장경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 알게 되었다. 이건 생각이나 느낌이 맞나요? 아니요.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죠. 들어서 알게 된 점입니다. 모두 여기까지 익힘책 문제를 잘 확인해 보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사 계획 살펴보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